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교과서에 있는 108쪽, 109쪽에 마키아벨리의 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히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사진이 이게 15세기 이탈리아의 지도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탈리아는 지금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어요. 밀라노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이런 식으로 피렌체 공화국,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로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 피렌체 공화국의 관료로 일했어요. 근데 공화국은 무슨 말인지 공화국을 혹시 모르는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공화정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먼저 군주정이라는 게 있죠. 정치 형태는요. 군주정이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뭐 세종대왕이 다스린다거나 왕이 다스리는 게 군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헌 군주정이 있어요. 입헌 군주정이란 여기 헌법으로 이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화정이 있는데요. 공화정은 이제 국민의 대표죠. 국민의 대표가 나라를 이끄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는 뭐 대통령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불리겠죠. 대표가 나라를 다스림. 그래서 왜 마키아벨리가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 하는 이 당시에는 또 금서였어요. 솔직히 지금도 좀 정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6세기에 쓰였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왜 이 글을 썼는지를요. 원래 우리도 이 맥락이 있어야 진실이 있잖아요. 항상 맥락 안에 있어야 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만 딱 떼어서 뭐야 얘는 인간을 악하게만 봤네? 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막 약속도 지키지 말고 약속도 어겨가면서 막 책에 여러분들 혹시 군주론 읽어본 친구 있겠지만 어떤 때는 막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자의 모습, 여우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배신도 해야 돼. 막 이런 식이에요.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당시에 이게 금서로 설정될 정도였는데 그런데 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그만큼 이 글이 현실 정치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런 글이 나왔는지를 지금 선생님이 배경을 지금 한번 설명할게요. 당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의 관료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다 쪼개져서 나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강력한 군주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쪼개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키아벨리는요. 그리고 피렌체 공화국에서 얘가 이렇게 일하면서 이 권력 있는 사람이 이 다른 나라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이 당시 스페인, 프랑스 이런 강대국이 얘네를 지금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옆 나라의 이런 군주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강력하게 통솔할 사람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행정에서 X이론과 Y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X이론, Y이론이 뭐냐면요. X이론은 이게 리더십에 관련한 이론인데요. 리더십 이론 중에 X이론, Y이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이론 같은 경우는 인간을 악하다라고 봐요. 성악설의 근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다스릴 때는 강압적으로 다스려야 돼. 인간이 악하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해야 돼.
그리고 이제 Y이론은 반대로 성선설이에요. 인간은 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는 어떻게 써요? 인간은 선하다고 보니까 자율도 좀 주고 민주적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이 인간관이 영향을 줘요. 리더가 하는데요. 리더의 행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악하다라고 생각해. 내가 여러분들을 악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율학습 시간 이런 거를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어차피 딴짓하니까. 얘네는 악하니까 딴짓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네를 강압적으로 통제해야 돼. 이렇게 자유를 주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착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얘네들은 착해. 그리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내가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율학습 시간도 주고 뭔가 민주적으로 여러분들끼리 토의해서 할 수 있도록 뭐 의견도 좀 반영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게 리더십에 관한 이론인데요. 이게 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인간은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위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이론에 가깝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요.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그냥 군주의 자질 부분만 사실 이거 되게 두껍거든요. 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뭐 수능 끝날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은 진짜 두꺼워요. 뭐 그래서 뭐 군대 얘기도 나오고 뭐 자국민 군대를 이제 자기 군대를 강조하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사냥하는 게 가장 좋은 군대 훈련 방법입니다 하는 그런 파트도 있고 그다음 뭐 여자는 또 거친다는 그런 또 마지막 장에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되게 두꺼운데 우리 부분에는 군주의 자질 부분만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군주의 자질을 뭐라고 하는지 잠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서론은요. 먼저 얘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 가장 이상적인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이 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마키아벨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라 그래요. 그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좋아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좋아요? 그죠? 지금 시대에는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 500년 전에 쓰인 거라 지금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죠. 사랑의 대상이 되면은 사랑이 뺏길까봐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매 같은 거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매 때리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행동 안 해요. 아무리 바람직한 행동도 그 사람 없으면 안 해. 근데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눈치 보면서 하기 싫어도 하게 되겠죠.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키아벨리가 당시 이 글을 썼을 때는 이 강한 군주가 없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강력한 군주가 필요했어요. 이 시대는요. 500년 전에는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뒷받침이 나와요. 본론에서는요. 그래서 본론 1에서는 본문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설명만 들으면은 이 본론은 1, 2, 3, 4인데 결국엔 결론도 같아. 그냥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 결론도 어차피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은 다 뺐어. 이 교과서에서 딱 2페이지밖에 없어. 2페이지도 내가 볼 땐 제일 쉬운 부분. 책에서 막 되게 두꺼운데 딱 제일 쉬운 부분만 딱 가져와가지고 아주 쉬워요. 그래서 본론은 첫 번째는요. 인간은 위선적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얘의 인간관이 드러나죠. 인간은 악해. 악하다라고 봤어요. 인간은. 그래서 두려움을 선택해라. 사랑의 대상이 되지 말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두려움을 주면 안 돼요. 상대에게. 왜냐하면 두려움은 부정적 감정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빼앗는데요. 이건 선생님 말이 아니라 이런 심리에서도 이미 다 증명된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러니까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기쁨을 기가 뿜는다 그러잖아요. 이건 농담으로 기가 뿜는 게 기쁨이다라 그러잖아요. 기쁨은 어때요?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기쁨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 다음 행동을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사랑은 또 에너지 막 많이 받잖아요. 내가 행동할 때 많은 에너지를 줘요. 근데 두려움, 우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에너지를 다 빼앗아요.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울해봐요. 다음 행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울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에너지 다 뺏기기 때문에. 근데 상대에게 이런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은 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얘는 인간은 악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차라리 두려움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개를 해가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야, 여기서 네가 두려움의 대상은 될지라도 뭐는 되면 안 된다. 미움의 대상은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마키아벨리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은 어버이의 죽음은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못 잊는다. 잊는다. 일타는 이제 물건을 일타고, 재산의 상실은 잊지 못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치적인 면에서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뭐. 근데 너무 매정하죠. 그죠? 우리는 어버이의 죽음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일단은 재산 상실을 잊지 못한다라 그래요. 그 사실 이거는 어떤 정치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예로는 우리 흥선대원군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이 뭐 했어요? 경복궁을 증축했죠. 그런데 여기서 경복궁을 증축했는데 흥선대원군이 그때 이제 나라가 힘들었잖아요. 세금을 많이 막 걷었잖아요. 뭐 원납전이라 그래서 막 그 자기 관료들한테도 원에서 납부한다 뭐 해가지고 그것도 걷고 그 다음에 뭐 성 안에 오는 사람을 또 통행세처럼 걷고 그래서 망했잖아요. 얘가 10년 만에 탄핵됐잖아요. 그래서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재산 상실을 잊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군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사도 그걸 말해주고는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미움의 대상은 되지 마라. 두려움의 대상은 되는데 미움의 대상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을 빼앗으면 안 된다. 라고 해요. 뭐 부녀자도 해야지 말고 뺏지 말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군주가 갖추어야 할 자질인데 이렇게 두 번째는 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이제 뭐 군대를 통솔할 때는 거칠다는 평판도 개의치 말아야 돼. 개의치 만다.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개의치 않다. 그럼 신경 쓰지 않다 이 말인데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이제 통솔할 때는 아주 거칠다는 평판도 개의치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주제예요. 세 번째는요. 통솔할 때 거칠다는 평판도 개의치 않아야 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한니발, 뭐 스키피오 이런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한니발은 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군주로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문단에서는 스키피오인데 너무 과도한 자비로 군대 통솔을 망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는 과도한 자비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스키피오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글은 또 이제 예시적이다, 설득적이다 이렇게 예를 드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스키피오의 예도 들고 한니발의 예도 들어요. 우리도 뭔가 설득하려면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다음 이제 결론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뭐 이것만 알아놓으면요 아주 쉬워요. 뭐 기만 이런 거 좀 모를 수 있겠지만 다 뭐 모르는 단어도 없고 아주 쉬우니까 본문을 그럼 선생님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생각합니다까지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부터 마지막까지는 본론 1이에요. 본론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 1이에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제 견해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상적이죠, 아주.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 근데 이제 둘 다 어렵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뭘 제시해요? 어떻게 하래요?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얘의 생각이죠. 이게 이제 현실적인 선택인 거예요. 이게 현실적 선택, 차선책이죠.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라. 여기가 이제 주장이잖아. 얘의 주장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걸 뒷받침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인간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기서 본론 1이에요. 즉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가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와, 완전 그죠? 인간이 완전 엄청 악하게 봤죠. 얘 인간관이에요. 은혜를 모른다. 그 다음에 변덕스럽다. 위선적이야. 기만은 뭐예요? 남을 속여서 넘기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써놓을까요? 기만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을 또 이익에 눈이 어둡고 그러니 이제 다시 이걸로 할게요. 뒤로 돌리기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익에 눈이 어둡습니다. 얘의 인간관이에요. 마키아벨리의 인간관은 성악설이구나. 얘는 이게 인간관이 되겠죠?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사람들 모두 당신에게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그죠? 은혜를 베풀면은 주위에 사람이 많으니까요.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그리고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할 때면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우리 이 부분 살펴볼까요? 당신이 정작 그것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이건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자성어로 염량세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린 사자성어도 알아야 되니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면서 따르고 세력이 없으면 푸대접하는 걸 말하죠.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쉽게 변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렇게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충성이 붕괴할 거야. 그러니까 너 밑에 사람을 너 너무 믿지 마. 자신이 다스린 자를 쉽게 믿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소유될 수 없으며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에 덜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을 주는 자는 쉽게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베푸는 자는 쉽게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악하기 때문에요. 지금 얘가 인간을 선하게 봤다면 이런 사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악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변덕스럽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 1이었고요. 이제 본론 2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현명한, 여기서부터 그럼에도부터 때문입니다까지는 우리 지금 여기 본론 2예요. 여기 지금 113이라고 나왔는데 선생님 책은 이제 스크린샷 하면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 책은 계속 108쪽이에요. 본론 2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한번 나가 볼게요. 그럼에도 현명한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 때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움받는 일은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군주의 자질이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돼. 아유, 미움을 받는 일을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들아, 그죠? 이 심리학에서는 10명 중에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3명은 날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어쩔 수 없어, 인간관계는. 그죠? 10명 중에 3명은 날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미움받는 일 내가 뭐 피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사상은 다양하게,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데 어쨌든 이거 마키아벨리 얘기니까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얘는 두려움이랑 미움이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했구나. 양립.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구나. 자, 그리고 이는 군주가 식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며 항상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얘가 조건이에요. 미움받지 않으려면 너네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거는 조건이에요.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에게 손을 대면 안 돼. 그럼 너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얘가 말하는 그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재산에 손대지 마.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성취할 수 있어. 너 미움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어. 만약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국한해야 합니다. 그죠? 적절한 명분,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납득이 되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는요, 아주 적절한 명분, 명백한 이유, 이런 거는 또 이순신이 떠오르게 해요, 여러분들. 이순신은 신에게는 뭐 배 12척이 남아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80척으로 불렸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80척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왜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세금을 달라.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또 평도 좋았죠. 반면에 아까처럼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경복궁 재건하는데 야, 네가 사는 그냥 그 궁전만 잘하면 되지. 갑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경복궁을 왜 재건해? 사람들의 공감 이런 게 없잖아요. 명백한 이유가 없이 그냥 막 했잖아. 재건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탄핵됐잖아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순신은 사람들과 이렇게 막 잘 지냈지만 평소에 술도 마시고 잘 지냈지만 또 엄격했다 그래요. 그래서 막 28명을 이렇게 사형을 시켰다고 해요. 이순신이 자기 손으로 직접 처형도 시켰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주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손대지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버이의 죽음을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얘들아?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비판적 사고를 읽어야 되지 않아요? 어버이의 죽음을 쉽게 잊어요? 재산의 상실? 재산 상실 못 잊겠죠? 재산의 상실도 못 잊겠지만 어버이의 죽음을 어떻게 쉽게 잊어요? 강아지 죽어도 그거 트라우마 돼가지고 엄청 오래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버이의 죽음을 쉽게 잊는다 그러지? 어쨌든 이런 건 이제 비판적인 읽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마키아벨리가 그 시대 상황이 강력한 군주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썼구나 하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또 계속 본론으로 나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본론 3이에요. 그러나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거칠다는 평판쯤은 개의치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니발은 여기 이제 여러분이 날개도 나오겠지만 카르타고의 이렇게 장군이에요. 그래서 뭐 로마군에게 패한 뒤 뭐 소아시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 나중에 어쨌든 잔인한 사람이에요. 비인간적인 잔인함을 보였던 사람을 예를 들어요. 얘가 비인간적인 잔인함이 있었기에 군대를 잘 통솔할 수 있었어 라고 하고 있어요. 한니발의 활약에 관한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들이 뒤섞인 군대를 거느리고 이역 남의 나라에서 싸웠지만 강력한 군대 통솔의 결과로 상황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그의 많은 다른 훌륭한 역량과 더불어 부하들로 하여금 그를 항상 존경하고 두려워하도록 만든 그의 인정 없고 모진 성격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토록 모질지 않았더라면 그의 다른 역량 역시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상태에서 입증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보는 군주론 책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간단하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좀 뒤에 더 있거든요. 뭐 이런 내용이. 근데 좀 간단하네요. 여기는. 한니발의 다른 역량들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저의 논점은 스키피오가 겪은 사태에서 입증됩니다. 스키피오도 예를 드는 거예요. 스키피오는 이제 아주 과도한 자비로움으로 군대를 통솔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예예요. 그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매우 훌륭한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바로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적절한 군대 기율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병사들에게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군대라는 상황이니까 군대는 여러분들 우리는 4명이라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4명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다 틀리죠. 근데 군대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4명이 아니잖아. 4명도 지금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마음이 안 맞잖아. 먹고 싶은 거 다 틀리고. 근데 이 군대는 몇백 명을 통솔해야 되니까 이런 지나친 자비로움은 통솔하지 못하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다양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로 인해 파비우스는 원로원에서 그를 탄핵하면서 로마 군대를 부패시킨 장본인이라고. 자, 뒤로 이제 넘길게요. 여기서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는 없으니까요. 쉽죠?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키피오가 너무 자비로워서 실패한 예로 이제 스키피오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길어요. 실제는요. 근데 우리 책에서 이제 두 쪽으로 하려고 막 중간을 막 생략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게 길거든 내용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를 읽을 때 원래 항상 이게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말을 들어도 한 친구의 말만 들으면은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반드시 반대편 말 들어보잖아요. 반대편 말 들으면 또 걔도 맞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맥락을 알아야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맥락. 마키아벨리가 강한 군주가 없어서 옆에 나라 스페인, 강대국, 프랑스로부터 고통받는 상황 하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됐구나. 피렌체 공화국에서 관료로 일하면서. 그래서 이 글은요. 피렌체 공화국 그 지배자한테 얘가 올려요. 그래서 헌정서예요. 일종의.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구직서라고도 해요. 군주는 이래야 합니다. 해서 피렌체 공화국의 그 지배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 책을요. 또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쓴 거구나. 그래서 이제 군주의 자질로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하지만 미움의 대상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썼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